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또 수업할 육맹 파워 유형 중학교 2학년 1학기 책의 저자 이주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문자식 단원의 이제 네 번째 소단원 연립 1차 방식 활용 단원이고요. 문제는 649번부터 778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보니까 유형이 좀 많습니다. 유형이 1번부터 22번까지 총 2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이다 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보고 바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할게요. 자, 4-1번 연립 1차 방식 활용 이제 내용을 볼 텐데요. 자,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식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일단 기본적인 풀이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식 풀이로 하는 거겠죠. 다만 그 문제에서 활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고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미지수 정하기. 미지수 2개니까 누구를 x, 누구를 y 또는 누구를 a, 누구를 b 이런 식으로 미지수 2개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립 방식 태우기. 조건에 맞춰서 x, y에 대한 방정식을 만든다. 당연히 미지수 설정했으면 그 설정한 미지수 식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식을 뭐 할 수 있다? 풀어서 x,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한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면 좋고요. 확인을 안 해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확인해야 되는 경우의 문제도 있고요. 자, 예시. 두 수의 합이 35고요. 큰 수의 2배가 작은 수의 3배보다 5만큼 작다. 이를 만족하는 두 수를 구해보자. 자, 그럼 당연히 미지수 설정. 큰 수를 x, 작은 수를 y 이렇게 설정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 설정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식을 만들면 되죠. 두 수의 합이 35다. 즉 x 플러스 y는 35.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2배가 작은 수의 3배보다 5만큼 작다. 자, 그럼 큰 수의 2배 2x는 작은 수의 3배 3y보다 얼마만큼 작다? 5만큼 작으니까 빼기 5를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립 방정식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가간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풀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가 35고요. 자, 밑에 거 좀 보기 좋게 하려면 문자를 한쪽에 다 넘겨서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5. 이 정도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가간법을 쓸지 대입법을 쓸지 자기들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 푸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위에다 2를 곱하게 되면 2x 플러스 2y는 70.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그래야 x 날라가고 5y, y가 양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70 빼기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5는 플러스 바뀌니까 75. 그 y는 얼마? y는 15. 끝. 자, y가 구해졌으면 이 구한 값을 아무데나 편한 식에다 넣어서 나머지 x 구하면 되죠. 위가 제일 편해 보이죠? x 플러스 y가 35. 근데 y가 15니까 당연히 x는 얼마? x는 20.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차 방식 활용이 나오는 여러 내용, 자주 나오는 내용이 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에 대한 문제. 자, 이거는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거리는 뭐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다 했죠? 만약에 내가 속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양배를 뭐로 나눠서 시간을 나누게 되면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고, 만약에 내가 시간을 알고 싶다. 그럼 양배를 뭐로 나눠서 속력을 나누면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의 식 위주로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두 번째 게 제일 좋은 식이긴 해. 기본적으로 속력이 정의이기 때문에. 자, 속력이 뭐냐? 속력 말 그대로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 그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시간분의 거리,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 거리를 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속력이 정의거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속력이 정의. 속력이란 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 갈 수 있냐. 그걸 얘기하면 되니까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농도에 대한 문제. 뭐 여기서 소금물이 자주 나오니까 소금물이라고 했지만 뭐 설탕물일 수도 있고 오렌지 주스일 수도 있고 뭐 농도에 가는 건 되게 많죠. 그래서 농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농도가 진하냐 연하냐. 자, 농도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만큼 녹아있냐 그 전체 양에서. 자,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 전체량에서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100을 해서 얼마만큼 소금이 녹아있냐를 퍼센트로 표현하는 거죠. 퍼센트. 우리가 퍼센트는 기준이 항상 얼마입니까? 퍼센트는 기준이 항상 100이죠. 그래서 100분의 100. 그럼 이 전체가 다 그거다. 뭐 그런 얘기고. 뭐 100분의 50이면 전체에서 딱 50, 딱 절반만큼 뭔가 있다. 뭐 이거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퍼센트 표현하는 이유는 기준이 100이라서 생각하기 편하기 때문에 퍼센트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농도는 뭐다? 농도는 말 그대로 뭐에서? 전체량에서, 전체 양에서 녹은 거. 녹은 게 얼마만큼 녹아있냐? 거기다 곱하기 뭐에서?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해 주면 된다. 알겠죠? 사실 100을 안 곱하고 그냥 이 자체로만 놔도 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퍼센트가 보기 좋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자, 양이란 건 말 그대로 녹아있는 양. 얘를 알고 싶은 거죠. 얘. 녹은 거 알고 싶은 거. 자, 그러면 이 녹은 게 한쪽에 혼자 쓰려면 일단은 곱하기 100은 나눠줘야 되겠죠. 나누기 100. 자, 그 다음에 밑에 분모했던 전체는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전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고 곱하기 농도. 아이고 씨. 자, 그래서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전체량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100분의 농도를 곱하면 된다. 저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도가 퍼센트를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퍼센트 쓰게 되면 기준이 얼마가 되니까? 기준이 100이 되니까 되게 좋다고요. 예를 들어서 500g에 농도가 30%더라. 그러면 30%라는 거는 100 기준으로 30만큼이 녹아있다라는 뜻이니까 이 전체량에다가 100분의 30을 곱하면 녹아있는 양이 나오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농도도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이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도는 굉장히 명확하고 쉬운 겁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잖아. 말 그대로 전체량에서 녹아있는 게 얼마냐.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내용까지 볼게. 원가, 정가.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정가가 뭡니까? 정가는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일 때 그 물건을 파는 가격. 내가 그 물건을 파는 가격. 자, 그럼 원가는 내가 그 파는 물건을 사올 때 쓴 돈. 내가 파는 사람이 쓴 돈. 그 물건을 사올 때 쓴 돈. 자, 그러면 그 이익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익이란 거는 내가 파는 가격에서 뭘 빼면 내가 그 물건을 사올 때 쓴 돈을 빼는 거겠죠. 다시 얘기하면 정가에서 원가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게 바로 나의 이득이다.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쓴 돈을 파는 가격에서 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 마지막 내용 보면, 자, 1에 대한 문제, 1. 여기서 말하는 1이란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벽지를 발라. 벽지 바르는데 5일 동안 발라서 벽지 다 발랐다. 아니면, 내가 집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집에 쓰레기가 많아서 3일 동안 열심히 치워서 다 치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문제 푸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체 일의 양을 1로 정한다. 1로. 1이니까 1로 정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10으로 정하든 100으로 정하든 만으로 정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정하면 돼요. 아니면 미지수 A, B, C 이런 걸로 정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하지만 숫자 1로 정했을 때 가장 계산하기 편하고 식으로 만들었을 때 보기 좋기 때문에 또 계산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보통 1로 정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 단위의 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한다. 아, 이게 무슨, 시간 단위의 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동안 했다. 그 일을 3일 동안 했다.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동안 했다. 6시간 동안. 그 문제에 주어진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문제는 뭐 3일 동안 이 일을 했다. 또 어떤 문제는 6시간 동안 이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만약에 일의 양을 1로 정했으면 하루 동안에는 3분의 1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전체 일의 양 1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만약 시간을 주어졌으면은 역시 전체량의 1을 얼마로? 6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자, 그래서 얘는 1일, 주어진 힌트가 3일이니까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얘는 시간이니까 얘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 1. 그게 주어진 시간이 3일 같은 1이면 하루 동안. 문제 주어진 게 뭐 6시간이면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족을 맞춰서 식을 만들어 푼다. 말 그대로 식을 그냥 만들어 풀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트랙을 도는 문제, 트랙. 트랙이란 거는 말 그대로 운동장 같은 운동장. 이렇게 운동장이 있으면. 자, 운동장을 도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돌고, 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서 뭐 만나는 경우. 그쵸?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두 번째,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돌아. 또 한 사람도 또 역시 이쪽으로 돌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열나 빨라. 막 빨라도 이렇게 막 따라잡아, 얘를. 이렇게 따라잡아. 막 따라잡아. 자,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랑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 이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자, 첫 번째,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나는 경우.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자, 그러면 이 사람, 그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랑 얘가 움직인 거리 합치면은 그게 바로 한 바퀴 아니야? 이게 바로 트랙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을 보통 이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자, 이게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얘가 먼저 이렇게 돌고 있어. 근데 뒤에 또 도네가 열나 빨라. 막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얘를 따라잡았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 두 사람은 몇 바퀴 차이, 한 바퀴 차이, 또는 뭐 두 바퀴 차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빠른 애가 달린 거리에서 이 느린 애가 달린 거리를 빼면 그게 바로 두 사람의 간격, 즉 바퀴 차이가 되는 거예요. 바퀴 차이. 즉 이 한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만약에 두 바퀴 차이 났으면 두 바퀴 길이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 할 때,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차, 즉 빠른 사람 거리에서 느린 사람 거리를 뺀 게 바로 그게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이 도는 트랙의 한 바퀴 거리가 된다. 아, 물론 두 바퀴 차이가 났으면 두 바퀴 거리만큼 나오는 거겠죠. 자, 알겠죠? 내용이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활용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 그럼 이제 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수의 연산에 대한 문제. 뭐 수 계산과 관련된 문제겠죠. 문제는 649번이고요. 자, 두 수 중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13, 나머지는 3이고요. 또 큰 수의 3배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40, 나머지는 3이다. 이때 두 수의 합을 구하라.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첫 번째 뭐로 시작하자? 미지수 설정. 자, 지금 딱 봐도 문제에서 필요한 게 큰 수, 작은 수니까 큰 수를 뭐로 잡을까요?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를 잡으면 되겠네요. 작은 수를 y, 큰 수 x, 작은 수 y. 자, 그 다음에는 문제 주신 말대로 하면 되죠. 큰 수를 x를 뭐로 나눴더니 작은 수 y 나누면 몫은 얼마? 몫은 13이고 쭉쭉쭉 계산해서 나머지는 얼마? 나머지는 3이다. 자, 몫과 나머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경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나눠지는 녀석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나눈 거 곱하기 몫 13이랑 y를 곱한 게다 플러스 나머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건 뭐 어려우면 숫자를 딱 넣어봐서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큰 수의 몇 배? 3배니까 3x.
X를 뭐로 나눴다? 역시 Y로 나눴다. 그러면 몫이 얼마? 40이고 나머지는 3이더라. 자, 그러면 또 역시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3X는 뭐 곱하기 뭐? 나눈 거 곱하기 뭐? 40 곱하기 Y니까 40Y 플러스 나머지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뭐과 나머지 써서.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하면 되는 거죠. 두 개를. 자, 그럼 두 개 연립하려고 봤더니, 물론 미지수 다 넘겨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딱 봐도 얘는 x, 얘는 3x니까, 위에다 곱하기 얼마에서? 얘에다 3을 곱하게 되면, 3x는 39y 플러스 9. 자, 얘도 3x, 얘도 3x. 두식 같죠? 즉, 39y 플러스 9랑 40y 플러스 3이 같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같다. 자, 그럼 39y를 이렇게 넘기면 바로 y가 나오는 거죠. y는 3을 반대편에 9 빼기 3은 6. 그래서 y는 6이 나오죠. 그쵸? 자, y 6이 나왔으니까 6을 어떻게 해? 아무식, 이식이나 아무 데나 넣어서 제일 편한 데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x를. 얘가 제일 편해 보이죠? 6을 넣게 되면은 3, 6이 18, 6, 1은 6, 78 더하기 3은 81. 그럼 x는 8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두 수의 합, 81과 6을 더하면 87. 답은 87이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자연수에 대한 문제. 문제는 654번이고요. 자, 이것도 뭐 많이 보던 문제입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연수인데 두 자릿수야. 뭐 38, 52 같이. 자,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3배는 1의 자리 숫자보다 8만큼 크고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고 한다. 이때 처음 수 구해라.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3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3이다. 그럼 우린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10의 자리가 5라는 거는 10이 몇 개? 10이 5개 있다는 거고 1의 자리 3이라는 거는 1이 3개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0 더하기 3. 그래서 5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쓰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두 자리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설정할게요. 이렇게 xy. 자, 일단 첫 번째 힌트 뭡니까? 10의 자리 숫자의 3배, 즉 3x는 뭐랑 같다? 1의 자리 숫자보다 8만큼 크다. 그럼 1의 자리 숫자 y에다가 8 더한 거랑 같다는 뜻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바꾼수. 즉, 바꾼수니까 yx겠죠. yx. 바꾼수.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자, 그럼 이 yx를 표현해야 된다.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아까 적은 대로 10의 자리가 y니까 10y. 10 곱하기.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x니까 1 곱하기 x. 그냥 x가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꾼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란 거죠. 그래서 바꾼수는 처음 거는 10의 자리가 x였으니까 10x, 1의 자리가 y였으니까 1y. 즉 y만 쓸 거고요. 얘보다 얼마만큼 크다? 18만큼 크다. 그럼 더하기 18. 바꾼 게 처음 거보다 18만큼 크다. 자, 그래서 식이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네요. 만약에 좀 보기 좋게 정리하려면은 미지수 한 줄 다 몰아주면 되죠.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는 3x 빼기 y는 8. 자,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다 넘기면 x 빼기 10x는 마이너스 9x. 10y 빼기 y는 플러스 9y. 그게 18. 근데 이 상태면 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 마이너스 9로 나눠줄게요. 마이너스 9. 그러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식을 뭐 하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가간법 써도 되고 대입법 써도 되고 자기 편에 쓰면 되죠. 가간법 쓸까? 이 밑에까지 3을 곱하면 3x 빼기 3y는 마이너스 6. 그쵸? 이 선택 두 식을 뭐 할까? 뺄까요?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게 되면 3x 날라가고요. 빼기 플러스 바뀌니까 3y 빼기 y는 2y. 그 다음에 8에서 빼기니까 또 플러스 바뀌면 14. 8 더하기 6은 14. 그 y는 얼마? 7.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아무 데나 편한 데 넣으면 되는 거죠. 위에다 넣을까? 빼기 7. 넘기면 플러스 7.
7 더하기 8은 15. 즉 3x가 15니까 x는 5. 다 구했네. 그 처음 수는 뭐다?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7이니까 57이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가격 및 개수에 대한 문제의 문제고요. 문제는 659번입니다. 자, 사탕 3개와 우유 4개의 값은 3,700원이고 사탕 2개와 우유 5개 값은 4,100원이다. 이때 사탕 1개 가격을 구해라. 근데 뭐 구해야 될 거 사탕이지만 뭐 우유도 실제로 있으니까 사탕 1개 가격, 사탕 1개를 x1, 우유 1개를 y1 가격을 이렇게 xy 숫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끝났죠? 3개랑 사탕 3개, 우유 4개, 즉 3x 플러스 4y 가격이 얼마다? 얘가 3,700원이다. 자, 사탕 2개, 우유 5개, 즉 2x 플러스 5y 값은 얼마다? 4,100원이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죠? 얘도 뭐 가감수 쓸까요? 누구 없을까? 아무래도 X업생이 좀 더 유리해 보이죠? 3, 2, 4, 5보다는. 자,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우의 식에다 뭘 곱하고 2를 곱해서 6x 플러스 8y는 7,400.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 3을 곱해서 6x 플러스 15y는 12,300. 4,100에 3을 곱했으니까 그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게 되면 6x 날라가고 15 빼기 8은 7y. 12,300에서 7,400 빼면 얼마입니까? 4,900인가? 4,900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양배 뭐로 나눠주면? 7로 나눠주게 되면 약분. 그 y는 7분의 4,900. 700원이 나오겠네요. y는 700원. 자, y가 700원이면 아무데나 편한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밑에다 넣을까요, 이번에는? 700 곱하기 5는 3,500. 3,500 넘기면 4,100원에서 3,500 빼게 되면 600원. 2x가 600이니까 2로 나눠주면 x는 300. 아하, x는 300. 즉, 사탕 가격은 300원이고요. 우유 가격은 700원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이라 말하고 싶지만 요즘 물가가 더럽게 올라가지고 물가 미친 것 같죠? 자, 어쨌든 요즘 물가 미쳤습니다. 이때 사탕 한 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원입니다. 아니, 물가란 게 되게 웃기지 않냐? 뭐 원자재 값이 올랐다, 그래서 오른다고 하는데 보통 또 이런 경우에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았어도 그냥 남도 올리니까 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시기를 이용해서,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서 한탕 치려는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해서 올랐다 이런 얘기를 무조건 다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 여러가지 개수에 대한 문제. 669번이고요. 자, 경섭이는 학교에서 반대항 농구 시합을 하였다. 경섭이는 2점슛과 3점슛을 합해서 15개를 성공시켰는데, 그래서 총 34점을 얻었다. 득점했다. 이때 성공한 2점슛의 개수를 구하라. 되게 뻔하죠? 어떻게 할까? 2점슛을 몇 개? X개. 2점을 X개. 성공했고, 3점을 몇 개? Y개 성공했다고 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식이 뭡니까? 합해서 몇 개 성공했다? 15개. 즉, X 플러스 Y는 15. 자, 두 번째는, 이 경섭이가 득점한 득점이 34점. 즉, 2점슛 X니까 2X. 3점 슛은 모르죠? 어차피 Y개. 3Y. 이게 합친 게 몇 점이다? 34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식이 두 개니까 미기수 두 개씩 두 개면 끝났죠? 연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우의 식에다 2를 곱할까? 그러면 2x 플러스 2y는 30. 그러면 이 두 식을 뭐 할까? 빼면 되겠죠? 빼면은 2x 날라가고 3y에서 2y 빼면 y. 34에서 30 빼면 y는 4. y가 4가 나왔으니까 우에 제일 처음 여기 식에 넣게 되면 4 플러스 x가 15니까 x는 11. 자, 2점슛은 11개, 3점슛은 4개를 성공했다는 얘기네요. 그 답은 몇 번? 5번. 그쵸? 사실 이거 난이도를 하로 할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활용 단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쉽지 않은 생각은
난이도를 좀 중간으로 설정하긴 했습니다. 중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쉬운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 나이에 대한 문제. 나이. 역시 뭐 많이 나오는 문제죠. 문제는 676번이고요. 자, 현재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보다 34살, 34살 더 많고요. 9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보다 12살이 더 많다고 한다. 9년 후에 아버지 나이를 구해라. 자, 그럼 이거 기준을 현재 나이 기준으로 현재 아빠를 X, 그 다음에 아들을 Y라고 합시다. 현재. 알겠죠? 자, 그러면 현재 아버지 나이, 즉 X가 아들 나이보다 몇 살 더 많다? 34살. 그럼 Y 플러스 34. 자, 할 수 있고요. 9년 후에. 자, 9년 후에는 아빠 나이는 X 플러스 9가 되겠죠. 현재보다 9살 더 먹고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9살 더 먹겠죠. 이렇게. 9년 후에 아빠 나이, 아들 나이. 자, 9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에 몇 배? 2배보다 12살이 더 많다. 이게 바로 9년 후에 아빠 나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9년 후를 생각할 때 아빠 나이도 플러스 9, 아들 나이도 플러스 9를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서 실수 많이 하거든? 아빠만 플러스 9 해주고 아들은 9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이거 실수하지 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2y 플러스 18 플러스 12, 30. 이게 뭐로 x 플러스 9. 자, 그 문자를 한쪽 더 넘길까? 그럼 x 빼기 몇 i. 2y는 9 넘기면 30 빼기 9니까 21. 자, 이 밑에 씨. 아까 처음 구한 식이 x는 y 플러스 34였죠. 얘는 그냥 뭐 대입합시다. 대입. x 자리에다 뭘 넣자? y 플러스 34를 넣자. 그럼 뒤에 빼기 2y이고요. 이 결과가 21.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y는 34 넘어가면 빼기 34. 34랑 20을 계산하면은 빼기 13. 자, 그치. y가 얼마다? y가 13이다. 자, y가 13이면은 13 더하기 34 하면은 x는 47. 자,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내가 구하라고 한 거는 현재 아빠 나이가 아니라 9년 후에 아빠 나이죠. 약간 헤이크는 거야, 이것도 일부러. 자, 그래서 9년 후면은 여기다 플러스 9 하면은 56살이 되겠어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 평균에 대한 문제. 680번입니다. 자, 박다현의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의 평균은 85점이고요. 수학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12점이 더 높다고 한다. 이때 박다현의 수학 점수는, 참고로 뭐, 박다현은 뭐, 예전에 나의 제자였죠. 지금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거 뭐 어떡할까?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 평균이 85점이다. 그러면 수학 점수를 뭐로 잡을까? 수학 점수를 X. 그러면 국어를 Y로 잡으면 되겠네. 국어 점수를 Y. XY. 자, 평균. 우리가 평균을 한번 되게 쉽죠? 평균. 지금은 두 과목, X랑 Y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게 바로 평균 점수죠. 이게 몇 점? 85점. 이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X가 어떻다는 거야? 국어 점수보다 12점이 더 높다. 국어가 Y니까 Y보다 12점이 더 높다. 이렇게. 됐죠? 그럼 식이 두 개나 나왔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죠. 자, 위에 거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양배에 뭘 곱해서? 2를 곱해서 여기를 약분하면 되죠. 2를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y는 여기다 2 곱하면 8이 16에다가 170. 됐죠? 자, 밑에 거는 뭐 y를 넘길까? x 빼기 y는 12. 그럼 이 두 식을 더할까 뺄까? 뭐 자기 편을 하면 더하자. 이번에는 더하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 날라가고요. 더하면 그럼 2x는 170면 12다면 182. 2로 나누면 x는 91. x는 91. 자, 그럼 91이니까 밑에 거에 넣는 게 좀 편하겠죠. 91이면 그 y도 얼마 더해야 90이 되느냐? 10이랑 얼마 더해야 90이 되느냐? 그럼 79 하니까 79. y는 79.
자, 그래서 문제수 구하라고 내가 뭘 구하라고 했지? 수학 점수 구하라고 했나? 그럼 91. 답은 몇 번? 5번이겠네요. 됐죠? 이건 그냥 평균 구한 방법 알아라. 라고 낸 문제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7번.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685번이고요. 자, 둘레의 길이가 56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 2배보다 2cm 짧다고 한다. 이때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 자,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가로, 세로 곱해야 넓이니까.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 가로를 x, 세로를 y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둘레의 길이가 56이다. 둘레의 길이란 거는 가로 2개, 세로 2개 다 합친 거거든. 즉, x 더하기 y의 2배. 2x, 2y. 가로 2개, 세로 2개. 이게 얼마다? 이게 56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가로의 길이는 x는 세로의 길이의 2배, 즉 2y보다 2cm 짧다. 그럼 빼기 2를 하라는 얘기네요. 짧으니까. 이게 두 번째 식이네요. 됐죠? 이제 이거 가지고 놀면 되죠.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는 얼마? 28. 자, 밑에 식 같은 경우는 2y를 반대편 넘기게 되면 x 빼기 2y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두 식을 뭐 할까? 두 식을 뺄까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게 되면 x 날라가고요. y 빼기 마이너스 2y. 그럼 플러스 바뀌니까 3y. 28 빼기 마이너스 2. 역시 그만 플러스 바뀌니까 30. 그 y는 얼마? y는 10. 자, 그럼 10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10. 10 더하기 x가 28이니까 x는 18. 자, 그러면 넓이. 가로랑 세로를 한 번씩 곱하면 되죠? 즉 x랑 y랑 곱하면 되니까 답은 180이 되겠네요. 자, 쉽죠? 굉장히 쉽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둘레 길이 얘기할 때 둘레 길이라는 거는 x 2개, 세로 2개. 그래서 앞에 2가 곱해지는 형태다라는 걸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대부분 안 놓치겠지만 가끔 이렇게 덤벙대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 득점과 간점에 대한 문제. 문제 690점이고요. 690번이고요. 자, 25문제가 출제된 수학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4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한다. 자, 재수없이 다 틀리면 마이너스 50점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보통 다 틀리면 0점인데 얘는 다 틀리면 마이너스 50점 된다는 거야. 한 문제당 빼기 2점씩 하니까. 자, 그래서 최서빈은 25문제를 모두 풀어서 76점을 얻었다고 할 때 서빈이가 맞힌 문제수를 구해라. 맞힌 문제수. 자, 그럼 맞힌 거를 x개. 그 틀린 거를 y개 하면 되겠네. 틀린 거를 y개.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총 몇 문제입니까? 25문제니까 x 플러스 y는 맞힌 거 틀린 거 합치면 25개. 됐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점수. 자, 맞힌 거는 한 개당 몇 점? 4점이니까 4x. 맞힌 거 개수만큼 점수 이렇게 얻고요. 틀리면 2점을 잃는다. 틀린 게 총 y개야. 그러면 2y. 이게 틀린 점수. 근데 잃는다고 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맞힌 거에서. 이게 바로 최종적인 점수인데 이게 몇 점이라고 나왔다? 76점.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식을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죠. 2로 나눠서. 2로 나누게 되면 2x 빼기 y는 38. 아까 위에 거는 x 플러스 y는 25.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두 식을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더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y 사라지니까. 2x 더하기 x는 3x. 38 더하기 25면 64. 63이죠. 자, 그 양면이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띡띡. x는 3분의 63. 얼마? x는 21. x가 21이면은 위에 치기 넣게 되면 y는 얼마? y는 4가 돼야 되겠네요. 더해서 25 되니까. 자, 그래서 맞힌 거는 21. 틀린 거는 4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내가 구하라고 한 게 맞힌 문제수니까 맞힌 문제수는 21문제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쉽죠? 그냥 주어진 말대로 그냥 풀면 됩니다. 미리 설정해서.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계산에 대한 문제. 문제는 693번이고요. 자, 봅시다. 자, 더럽게 할 일이 없던 김한주과 박다현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다.
자, 이 문제에서 내가 더럽게 할 일이 없다 라고 붙인 게 포인트죠. 왜? 보통 문제집 가서 갖다 풀려보면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뭐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올라가고 지는 사람이 내려가고 이런 문제 많은데, 현실적으로 요즘 누가 그런 게임 하나? 요즘 그냥 스마트폰 보고 게임 하든가 뭐 틱톡 보든가 뭐 유튜브 보든가 하지, 누가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정말 극악의 상황, 정말 더 이상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김한준과 박다인이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알겠죠? 약간 현실성 있게 만들기 위해. 스마트폰도 없다, 배터리 다 나갔다,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긴 사람은 3계단,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다. 자, 얼마 후에 한준이는 처음 위치보다 10계단 올라가 있고요. 다현이는 처음보다 26계단 올라가 있다. 즉 다현이가 많이 이겼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이때 이 김한준이가 이긴 횟수를 구해라. 몇 번 이겼냐. 자, 이 문제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 지금 한준이가 이긴 횟수 구한 거니까 한준이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한준이가 이긴 횟수, 이걸 몇 번이라고 할까? 이긴 횟수를 X번. 한준이가 진 횟수, Y번. 이렇게 합시다. 자, 근데 이걸 말을 좀 바꿔보면 다현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현이. 즉 다현이가 이긴 횟수는 몇 번 될까? 이긴 횟수. 당연히 다현이가 이긴 횟수는 한준이가 진 횟수겠죠. 한준이가 졌다는 것은 다현이가 이겼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현이 이긴 횟수는 Y번. 역시 다현이가 진 횟수, 다현이가 졌다는 것은 한준이가 이긴 경우라니까 이건 X번. 자,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겼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진 횟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준이는 X번 이겼어요. 이기면 3계단 올라가니까 3X 올라갔고요. 내려간 거는 1계단씩, 1Y니까 빼기 Y. 이게 바로 한준이 위치가 되는 거죠. 최ju 위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이게 10이다. 10개 올라왔으니까. 자, 이번엔 다현이는 Y번 이겼죠. 반대로. 그러면 3Y. 몇 번 졌습니까? X번 졌죠. 그럼 빼기 X. 이게 이제 다현이 결과인데 이게 26계단 올라가 있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풀으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이건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죠. 뭐 가간법을 쓰든 대입을 쓰든. 뭐 밑에 식에다 3을 곱할까요?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y는 78. 3 곱하고 약간 위치 바꾼 겁니다. 3을 곱하고 위치 바꾼 거야.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처음 식, 위의 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간법을 하게 되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3x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y랑 플러스 9y 하면 8y. 10이랑 78 더하면 88. 와우, 좋죠? 그 y는 얼마? 8로 나누면 y는 11. 자, y가 12인 거 알았어. 그럼 12, 마이너스 11을 넘기면 플러스 11. 그러면 10 더하기 11 하면 21. 누가? 3x가. 3x가 21이니까 x는 얼마? 7. 끝났네요. 자, 그래서 한준이가 이긴 횟수는 7번. 한준이의 지횟수는 11번. 총 18번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내가 구하라고 했는 건 이긴 횟수니까 7만 써도 되겠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0번.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697번이고요. 자, 둘레의 길이가 80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14% 늘어나고 세로의 길이는 10% 줄여더니 전체 둘레 길이가 5% 늘어났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이것도 역시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에 관한 문제니까 가로를 뭐로 잡을까? 가로를 x, 세로를 y로 잡을게요. 자, 첫 번째 둘레 길이가 80이래. 그러면 그 말인즉슨 x랑 y가 몇 개씩? 2개씩 있으니까 이게 얼마다? 80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이 될 수 있겠죠. 알겠죠? 그 두 번째, 가로의 길이는 몇 퍼센트 늘리고요? 10%, 14%. 그 말은 x에다 뭘 곱하자? 100분의 114.
왜냐하면 100분의 100은 그 변화가 없을 때, 그 자체일 때고요. 100을 기준으로 늘어났으면 더하면 되는 거고, 줄어들었으면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늘어난 x, 늘어난 길이, 가로 길이, 플러스 세로의 길이는 10% 줄었대. 그럼 y 곱하기 100분의 90이 되겠죠. 원래 100, 변화가 없을 때가 100인데 10%가 줄었으니까 빼기 10 하면 90. 자, 이게 바로 새로운 가로, 세로. 역시 이게 몇 개? 2개.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둘레 길이죠. 자, 근데 이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됐대? 5% 늘어났대. 처음 둘레가 얼마였는데요? 80. 그럼 80에다가 뭐 곱할까? 100분의 105를 곱하면 되겠네요. 5% 늘어난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거 2개 풀면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80.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바꾸면은 x 플러스 y는 40이죠. 자, 밑에 거. 두 번째 거. 일단 양변에 뭐로 나눠줄까? 2로 나눠주게 되면, 아이고. 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40. 그래 놓고 봤더니 이 밑에 있는 100이 다 거슬리죠. 양변에 100을 곱하게 되면은, 100을 곱하면 분배 법칙 쓰게 되면 얘는 114x 플러스 90y. 100 하면, 숫자 왜 크냐? 40 곱하기 105. 일단 곱하지 마. 보통 이렇게 숫자 크게 났을 때 미리 곱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계산만 복잡해지고요. 자, 그럼 114랑 90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 잘 모르면 뭐 작은 것부터 일단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눠봅시다. 2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 57x 플러스 45y. 얘는 2로 나누면 20 곱하기 105. 자, 57과 45 좀 더 근접해졌죠? 나눌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내가 이거 뭐로 했지? 45면 9, 5, 9, 45, 6, 9, 54. 9는 안 되고. 3 되나? 3? 3을 나눠볼까? 자, 얘가 3을 나누면 19x. 얘 3을 나누면 15y. 얘 3을 나누면 뒤에 이렇게 3을 나누시죠. 35. 이렇게. 더 이상 안 될 것 같네. 19 때문에. 자, 그럼 결과적으로 19x 플러스 15y y는 20 곱하기 35 700이죠. 700.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x 플러스 y가 40이었죠. 자, 그래서 이 두 식 연립하면 되는 거죠. 밑에 식 양변에다 15로 곱할까? 양변에 15. 그러면 15x 플러스 15y는 40 곱하기 15 하면 얼마냐? 600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두 식을 보면 빼게 되면은 19 빼기 15면 4x. y는 날라가고 100. 그럼 x는 얼마? x는 25. x는 25. 그럼 25 더하기 y가 40이니까 y는 15. 자, 즉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 25, 세로 15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구하라고 한 건 넓이죠. 넓이. 그럼 25, 15 곱하면 되죠. 25 곱하기 15. 그 답은 얼마가 됩니까? 125에다가 25니까 375가 답이겠네요. 답은 375다. 끝!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유형 11번 이익과 할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702번이고요. 자,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격품은 100원의 이익이 없고 불량품은 150원의 손해가 발생한대. 오히려 반대로. 자, 이 제품을 300개 생산해서 15,000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합격품이 몇 개냐? 합격품이. 자, 그럼 역시 당연히 합격한 걸 몇 개? X개. 그럼 불합격은 몇 개? 그럼 당연히 Y개로 설정하면 되겠죠. 합격 X, 불합격 Y. 자, 오늘 총 몇 개 생산했습니까? 300개니까 합격품과 불합격을 더한 게 300개다. 이게 300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5,000원의 이익을 얻었대. 자, 합격 하나당 얼마만큼의 이득? 100원. 그러면 X개는 100X만큼 이익을 얻는 거고요. 불량품 150원 손해. 그러면 Y개니까 150Y만큼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손해니까 뭐 해줘야 돼? 손해니까
빼기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빼기로. 손해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 결과물이 얼마다? 이 결과물이 15,000원이다. 결과적으로 이익이 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면을 50으로 나눠주면 되죠. 50? 그럼 얘는 5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도 50, 얘도 50으로 나눠주게 되면 몇 x? 2x 빼기 3y가 되겠네요. 얘는 공항기 없애고요. 300. 됐죠? 아까 처음 나온 식이 x 플러스 y는 300이었죠. 이 녀석에다 양면에 2를 곱하게 되면 2x 플러스 2y는 600.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그냥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뺄게. 그럼 마이너스 3y 빼기 2y니까 마이너스 5y. x는 사라지고요. 300에서 600 빼면 마이너스 300. 원래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려고 했는데 그래 바로 양수 나오니까. 근데 뭐 음수라도 별로 큰 상관없으니까 이번 그냥 위에서 밑에 거 뺀 겁니다. 양변에 뭐로 나누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되겠죠. y가 나오겠네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라지고 300 나누기 5는 60. 즉 y는 60이 되겠습니다. y는 60. 자, y가 60이면은 x는 얼마? 240이 되겠네요. 두 개 합쳐서 300 돼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뭘 구하라고 했다? 합계품의 개수니까 합계품의 개수는 240개가 되겠네요. 끝. 됐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율. 자, 문제는 709번이고요. 자, 학생 수가 35명인 어느 학급에서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 3분의 1만큼은 당구를 좋아한다고 한대. 당구를 좋대. 당구를 좋아한대. 사실 요즘 뭐 당구 좋아하는 사람 없긴 한데. 자, 어쨌든 내 때는 당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자, 어쨌든 당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7분의 4이면 이 학급의 여학생이 몇 명이냐?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구해야 될 게 여학생 수야. 그럼 일단 남학생을 X명, 여학생을 Y명 잡으면 되지 않을까? 여학생을 Y명.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거. 35명이잖아. 즉, X 플러스 Y는 35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 3분의 당구를 좋아한다. 당구 좋아하는 학생. 근데 이 학생이 전체 학생 7분의 4래. 자, 남학생이 4분의 3, 즉 4분의 3x. 여학생이 3분의 1, 그럼 3분의 1y.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이게 바로 전체 수인데, 전체 수는 전체 학생이 7분의 4. 근데 전체 학생이 아까 몇 명이었죠? 35명이었죠. 35명의 7분의 4만큼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죠. 주어진 말대로.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3, 4, 3. 7이네. 근데, 좋네. 35랑 7 약분되네요. 아마 내가 일부 약분하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4랑 3만 없으면 되니까 두 녀석의 최종배수 12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다가 12를 곱해서 식을 심플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얘 약분하면 3이니까 3, 3은 9x. 얘는 약분하면 그냥 4니까 4y. 얘는 5, 4, 20. 20이랑 12 곱하면 240. 아까 처음 나왔던 식이 x 플러스 y는 35였거든? 이 양변에 4를 곱하면 4x 플러스 4y는 35 곱하기 4 하면 140.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위에 거 밑에 거 빼게 되면 9 빼기 4는 5x. y는 날라가고 240에서 140 빼면은 100. 그럼 x는 얼마? x는 20. 20을 여기 처음 자리 넣게 되면 x 플러스 y가 35니까 y는 얼마? y는 15. 즉, 이 학급은 남학생 20명, 여학생 15명이다. 여학생 몇 명? 15명. 답은 몇 번? 1번. 끝. 됐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3번. 소금물, 물, 소금의 양을 구하는 문제. 자, 일단 미리 얘기부터 하자면, 일반적으로 이런 소금물, 농도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대부분은 녹아있는 소금의 양으로 뭔가 식을 만들면 대부분 거의 다 풀릴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겠죠? 소금의 양,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걸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 문제 보자. 718번. 자, 4% 소금물과 8% 소금물 섞어서 몇 퍼센트? 5.5%의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4% 소금물, 얘는
몇 그램 섞어야 되는가? 그럼 일단 미지 설정이 좋네요. 미지 설정. 4%짜리 소금물을 X그램. 그 다음에 8% 소금물을 Y그램. 이렇게 양을. 4% 소금물은 X그램, 8% 소금물은 Y그램 있다. 우리 두 개를 합쳐서 몇 그램? 400g이니까 일단 X 플러스 Y는 400을 쓰고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두 번째. 그러면 이 X그램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보냐? 소금의 양. 녹아있는 소금의 양. 녹아있는 양은 전체량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 농도 4%니까 4. 그러면, 100 중에 4만큼 녹아있는 거네. 그에다 전체량 곱하면 전체 녹아있는 양이 나온다는 거죠. 플러스, 이번에는 Y g의 녹아있는 양인데, 얘는 농도가 8%니까 100분의 8 하면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녹아있는 소금의 양 합친 거는 전체 녹아있는 소금의 양. 전체량이 400g이죠. 근데 농도는 5.5%. 그러면 400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자? 100분의 5.5. 이렇게 하자.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내가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만든 거죠. Xg의 녹아있는 소금의 양, Yg의 녹아있는 소금의 양. 두 개 합친 거는 두 개 합친 전체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 자, 그러면 밑에 식의 양배를 100을 곱할까? 100을 곱하면 없애주면 되고요. 또 뭐로 나눠줄까? 4로 나눠줄게, 4. 4 나누면 얘가 없어지거든.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100이 되죠. 그럼 아주 깔끔해지죠. X 혼자 남고요. 2Y. 숫자는 100 곱하기 5.5. 100 곱하기 5.5면 550이죠. 소점 한 자리 이동하면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든 식이 아까 이거였죠. X 플러스 Y는 400.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두 식을 뭐 하면 빼게 되면은 X 날라가고 2Y 빼기 Y는 Y. 550 빼기 400은 150. Y는 150. 근데 내가 구하라고 한 게 4%죠? 8%가 아니라. 얘는 8%죠, 8%. 근데 X 플러스 Y가 400이니까, 그럼 X는 얼마? X는 25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답은 250. 몇 번?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농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 문제는 727번이고요. 자, 농도가 서로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자, 소금물 A는 200g, 소금물 B는 300g 섞으면은 6% 소금물 500g 되겠죠. 200이 300이니까. 반대로 A를 300g, B를 200g 섞으면은 5% 소금물이 된다. 역시 500g짜리 되겠죠. 자, 이때 소금물 A의 농도를 구해라, 농도. 자, 그러면은 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A 소금물의 농도를 X%, 그 다음에 B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역시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통 소금의 양 가지고 풀면은 뭐 보통 된다고 했죠. 그럼 얘도 소금의 양으로, 녹아있는 소금 양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처음에는 200g, 300g 섞어서 6% 500g짜리 만들자. 자, 그러면 200g의 녹아있는 소금의 양, 200g 녹아있는 소금 양은 퍼센트 100 기준으로 X%니까 100분의 X 이만큼 녹아있다는 뜻이고요. 300g에는 역시 100분의 Y만큼 녹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몇 퍼센트다? 6%다. 몇 그램? 500g에. 그럼 500 곱하기 100분의 6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녹아있는 소금의 양 합친 건 전체 소금의 양.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똑같이 하면 되죠. 300 곱하기 역시 100분의 X 플러스 200 곱하기 100분의 Y. 그럼 전체랑 500에서 얼마만큼 녹아있는 거다? 5%. 100분의 5만큼 녹아있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 좋은 게 약분이 다 되죠. 100이랑 공중기시 다 없앨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위의 식은 2x, 밑에 식은 3y. 이게 6, 5, 30. 자, 밑에는 3x 플러스 2y. 이게 5, 5, 25. 자, 두 식 연립하자. 자, 얘는 조금 까다롭죠? 2, 3, 4, 2. 자, 그럼 위의 식에서 3을 곱하고 밑에 식 2를 곱할게요. 위의 식에서 3을 곱하면 몇 x? 6x
플러스 9y는 90. 위에 식도 3을 곱한 거고요. 자, 밑에 식에다 2를 곱하게 되면 역시 6x 플러스 4y는 50. 자, 내가 지금 x 앞에 숫자 맞춰준 거죠? 빼려고. 자, 그래서 두 개를 빼게 되면 x는 날아가고 9y 빼기 4y는 5y. 90 빼기 50은 40. 그 양변에 뭐로 나눠주면? 5로 나눠주게 되면, 아이고, y는 5분의 40은 8. 자, y는 8. 즉, 8%란 거죠, 8%.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죠. 아까 처음 식이 뭐였냐? 이 식이었나? 자, 그러면 y값 8을 넣게 되면 3, 8이 24. 넘기면 빼기 24. 30 빼기 24는 6. 누가? 2x가. 그럼 x는 3. x는 3. y는 8. 3%, 8%.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니까 3%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녹아있는 소금의 양 기준으로 생각해서 식을 만들면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합금 식품에 대한 문제. 문제는 731번이고요. 자, 봅시다. 두 식품 A, B에서 A 식품에는 단백질 20%, 탄수화물 40% 들어있고요. B 식품에는 단백질 30%, 탄수화물 10% 들어있다. 두 식품만 먹어서 단백질은 15g, 탄수화물은 10g을 얻으려고 하면 A 식품은 몇 g을 섭취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만큼 단백질 15, 탄수화물 10g을 얻기 위한 A 식품의 섭취량을 Xg, 그럼 B 식품의 섭취량을 Yg 이렇게 설정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누구 기준으로 할까? 일단 단백질부터 생각할까? 단백질 15g. 자, A 식품에는 단백질이 얼마큼 들어있죠? 20%.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이 A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나오겠죠. 두 번째, 더하기. 이제 B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 B 식품엔 단백질 30% 들어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100분의 30 하게 되면 B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나오는 거죠. 아, B가 왜 이렇게 13처럼 생겼냐. 잠깐만. B를 내가 아까 Y로 설정했죠? B를 쓴 게 아니라 Y를 써야 되는데. 그쵸? 자, 그럼 이 단백질량. A 식품과 B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량 합친 게 얼마? 15g. 자, 이번엔 탄수화물. A 식품의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 40%. 그럼 100분의 40. 자, B 식품에는 탄수화물이 얼마? 10%. 그럼 100분의 10. 자, 이게 전체 탄수화물의 양 얼마나 되기 원한다? 10g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생각해야 되게 두 가지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그럼 너희들은 헷갈리지 말고 단백질은 단백질끼리만,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끼리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알겠죠? 자, 그럼 위의 식은 일단 공항계시 없앨 수 있네요. 밑에 식도 공항계시 없앨 수 있죠? 그 양변에 뭐 곱하고 10을 곱하게 되면 얘는 2x, 얘는 3y, 10을 곱했으니까 얘는 150. 자, 밑에 식도 똑같이 10을 곱하게 되면 4x, 곱하게 되면 그냥 y, 이게 10 곱하기 10은 100.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 곱하기 2를 할까? 위의 식에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x 플러스 6y는 300. 이게 두 식을 연립하자는 거죠? 그 두 식을 x끼리 빼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자. 반대로 4x 날아가고 6y에서 y 빼면 5y, 300에서 100 빼면 200. 그 y는 얼마? y는 40이네요. 자, 40이면 이게 두 식 중에 여기 밑에 위에 식에 넣을까? 40 곱하기 3 120. 넘기면 빼기 120. 그럼 30. 2x는 30이니까 x는 15. 자, 그래서 A 식품은 15g, B 식품은 40g 섭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백질 15g, 탄수화물 10g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하는 건 A 식품이니까 답은 15. 2번이 되겠네요. 쉽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1에 대한 문제. 문제는 738번이고요. 자, 영석이와 은미가 함께 며칠 동안, 8일 동안 같이 작업해서 맞출 수 있는 일이 있대. 근데 이 일을
영석이가 일단 4일 동안 먼저 작업한 후에 나머지를 은미가 16일 동안 작업하면 모두 끝낼 수도 있다. 자, 똑같은 일이겠죠. 자, 이 일을 영석이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는가? 자, 앞에서 내가 이럴 때 보통 뭘 설정하라고 했죠? 주어진 시간의 일 단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자, 지금은 이 8일 동안, 4일 동안, 그 며칠, 일수로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영석이가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로 잡읍시다.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자, 그럼 당연히 은미가 1일 동안, 역시 단위는 1이야, 1일,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만큼 잡읍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또 보통은 전체 일의 양, 전체 1의 양을 뭐로 설정할까? 보통은 1로 설정한다 그랬죠. 1.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영석이 은미가 8일 동안 같이 작업했다. 그 말은 영석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X고요. 은미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Y인데 두 개 더한 다음에 며칠? 8일. 이렇게 8을 곱하게 되면 이게 전체 1의 양 얼마?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 영석이 며칠 동안 했다? 4일 동안. 자,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X니까 4일이면 4X 더하기. 은미는 며칠 동안? 16일 동안 했대. 그럼 16Y가 돼야 되겠네요. 은미 하루 양은 Y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해서 1이 끝났다는 건 전체 1의 양 얼마만큼? 1만큼 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의 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면 8x 플러스 8y는 1이고요. 밑에 식 이거죠. 그런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식에다가 위의 식을 2로 곱할까? 위의 식 2로 곱하면 16x 플러스 16y는 2. 얘는 4x 플러스 16y는 1. 두 식을 뭐 하면? 빼게 되면은 몇 x? 12x. y는 날아가고 1. 그럼 x는 얼마? x는 12분의 1. 자, 우리 처음에 설정했던 x가 뭐였죠? x가 영석이가 하루 동안 1일 동안 할 수 있는 1의 양. 그게 12분의 1이래. 자, 그럼 영석이가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리는가? 혼자서 하면. 영석이 하루 동안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전체 1의 양이 나오느냐? 전체 1의 양을 우리가 뭐로 설정했죠? 1이 나오느냐? 그럼 이 네모는 얼마?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2일 또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의 양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걸 잘 모르면 문제 풀기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건 좀 외우고 시작하세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7번. 속력이 바뀌는 경우의 문제라고 돼 있죠. 문제번호는 745번이고요. 자, 로린의 집에서 A역까지 거리는 4km다. 자, 집에서 역까지가 4km고요. 로리가 집에서 오전 8시 출발해서 A역을 향해 시속 몇 킬로로 걷다가 시속 3km로 걷다가 기차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시속 5km로 달려서 몇 시에 도착했다? 9시에 도착했다. 8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했다. 이때 로리가 달려간 거리를 구해라. 달려간 거리. 자, 그러면은 처음엔 걷다가 중간에 달린 거죠. 그러면 걸은 거리를 x 킬로미터. 그다음 달린 거리를 y 킬로미터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x랑 y 더하면 총거리가 얼마입니까? 4km네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4. 자, 두 번째. 총 걸린 시간. 우리가 몇 시에 출발해서? 8시 출발해서 9시 도착했대. 딱 1시간 걸렸대. 1시간. 자, 그러면 시간. 걸어서 걸린 시간 더하기 달려서 걸린 시간 합친 게 1시간이다. 이렇게 시간 세우면 되겠죠. 우리가 걸었을 때는 시속 3km래. 속력이. 우리 시간은 뭐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3분의 거리. x. 더하기. 그 다음에 뛴 속력은 5. 거리는 y. 그래서 이건 뛴 시간. 거린 시간 더하기 뛴 시간 합친 게 1시간.
우리 여기서는 시간 써요. 1시간이니까 1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입니다. 단위. 지금이 시속 5km. 시속 5km라는 거는 시간은 말 그대로 시간을 쓴다는 거고요. 1시간, 2시간을 쓴다는 거고요. 거리는 킬로미터 단위를 쓰겠다는 겁니다. 거리는 킬로미터 단위를.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단위를 통일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x 킬로미터, y 킬로미터 한 이거에 있었죠. 그래야 4킬로미터 단위가 맞으니까. 자, 킬로미터 단위로. 자, 밑에는 시간 단위로 3분의 x 시간 더하기 5분의 y 시간은 1시간.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알겠죠? 이 단위는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밑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뭐 곱하면 상과 5의 최소공배수 15로 곱하게 되면 5x 플러스 3y는 15가 되겠죠? 15로 곱하게 되면 5에 원래 처음에 x 플러스 y가 4였어. 그 여기다 3을 곱하게 되면 여기다 3을 곱하게 되면 3x 플러스 3y는 12.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뭐랑 바꾼 거죠?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개를 빼게 되면 몇 x? 2x는 15 빼기 2는 3. 그럼 x는 얼마? x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x가 아니라 달린 거리 y를 구해야 되죠. y. 자, 그럼 x 2분의 3이야. 2분의 3이랑 얼마 더해 4가 되냐? 4는 2분의 8이니까 y는 2분의 5가 돼야 되겠네요. y는 2분의 5. 단위는 킬로미터. 2분의 5 킬로미터. 즉 2.5 킬로미터. 그래서 달려간 거리는 2.5 킬로미터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주어진 속력에 맞춰서 속력에 맞춰서 시간 단위랑 거리 단위 통일을 잘해서 식을 만들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유형 18번 왕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왕복. 자, 문제 번호 752번이고요. 자, 학교를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올 때는 갈 때보다 800m 더 먼 길을 시속 10km 달렸대. 그래서 총 몇 분 걸렸다? 총 23분 걸렸다. 이때 학교까지 거리 구해라. 학교까지 거리. 알겠죠? 자, 여기서 말한 거리는 이제 제일 처음 줘줬던 거. 갔다 올 때. 여기 거리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갈 때 거리. 갈 때 거리를 x. 올 때 거리를 y로 잡읍시다. 알겠죠? 자, 단위는 킬로미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속 3km니까. 시속 3km. 단위는 킬로미터.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 자, 그래서 갈 때는 x 킬로미터로 왔고 올 때는 y 킬로미터의 거리로 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 때는 갈 때보다 800m 더 멀었대. 즉 y 킬로미터는 x 킬로미터에다가 뭘 더한 거? 800m 더한 거. 근데 우리 지금 단위를 킬로미터 했으니까 800을 더하는 게 아니라 0.8km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단위 통일을 위해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단위 통일하는 거. 이런 스타일 문제 풀 때. 자, 이제 두 번째. 걸린 시간이 몇 분? 23분. 자, 학교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거리가 x죠. 거리를 뭐로 나누면? 속력을 나누면. 속력은 시속 3이니까 3. 이렇게.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올 때 걸린 시간은? 올 때는 거리가 y인데 y를 속력이 얼마? 시속 10이죠. 10. 그럼 10분의 y가 올 때 걸린 시간입니다.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두 개 합쳐서 몇 시간? 23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린 지금 시속이니까 시간 단위를 써야 되거든. 1시간, 2시간 같은. 근데 갑자기 분이야. 그럼 분도 뭐로? 시간을 고쳐줘야 되죠. 분은 60분이 1시간이니까 60분의 23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시간 단위의 분이 됩니다. 60분의 23시간. 그럼 이게 바로 23분인 거죠. 이런 단위 통일을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식 같은 경우에 양변에 뭘 곱하게 되면 대충 보다 뭐 한 60 곱하면 되겠죠. 60. 얘 때문에. 그럼 얘는 20x. 얘는 60 곱하게 되면 6y. 얘 하면 23. 이게 되죠. 아까 처음 식 이거였죠? y는 x 플러스 0.8. 그냥 귀찮게 때려 넣을까? 대입법? 여기 y 자리에. 그러면 6x 플러스 8, 6에 48. 4.8.
더하기 20x는 이게 바로 얼마다? 24입니다. 자, 그럼 합치면은 몇 x? 26x. 4.8 넘겨야 되죠? 23에서 4.8 빼면 18.2?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지? 숫자를? 18.2가 되겠네요. 그 양면 뭐로 나누게 되면? 26으로 나누게 되면 띡띡 해서 x 갈 때 거리가 나오겠네요. 아우 귀찮어. 18.2 나누기 26 일단 0 때려주고 0점 그 다음에 26에다 뭐 곱해야 18.2가 되느냐? 7? 7, 24, 7, 6, 47이네? 네, 그렇게 만들었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그럼 x는 0.7. 근데 중요한 거는 단위는 킬로미터란 거예요, 킬로미터. 0.7km. 그러면 미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니까 얼마? 700m.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위 통일 잘 해라 라고 만든 문제예요.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었거든요. 시간 단위는, 속력 단위는 시속 킬로미터로 만들어 놓고 실제 쓰는 힌트는 분, 그 다음에 미터. 이렇게 해서 일부러 헷갈리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너희들은 헷갈리지 않고 설정 잘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19번. 마주보고 출발해서 만나는 문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757번이고요. 자, 1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요단은 시속 3km로, 조제는 시속 4km로 마주보고 걷다가 도중에 만났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총 거리가 14km. 그런데 요단은 여기 오고 요다. 아이고, 너무 짧은가? 요단은 이렇게 가고 조제는 이렇게 해서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조제. 이 얘기죠. 알겠죠? 이때 조제는 요다보다 몇 킬로 더 걸었는가? 자, 참고로 요다랑 조제는 뭐 내 아는 내 친구가 조제고 그 친구 와이프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요다라고. 내가 그냥 그 친구는 그 사람이 싫어하지만 내가 계속 요다 부릅니다. 자, 내 성격 알죠? 좀 거지 같은 거. 남이 싫어하면 더 좋아합니다. 약간 변태같이. 예.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요다가 걸은 거리를 X, 조제가 걸은 거리를 Y를 잡으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 요다가 걸은 거리랑 조제가 걸은 거리 합치면 전체 거리가 얼마? 14. 즉, X 플러스 Y는 14. 이때 단위는 킬로미터. X 킬로미터, Y 킬로미터. 단위 설정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 할까? 거리는 했고. 자, 중요한 거는 요다는 시속 3km. 조제는 시속 4km 걸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나는 거야. 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다는 거는 두 사람이 걸은 시간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 동시에 여기 땅 해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요다가 이만 걷는데 걸린 시간과 조제가 이만 걷는데 걸린 시간이 같으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다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요다의 속력은 3, 거리는 x, 3분의 x. 얘가 뭐랑 같다? 조제가 걸어서 걸린 시간. 조제 속력은 4, 거리는 y. 자,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식은 두 사람이 요이 딱 해서 출발해서 딱 만났으니까 요다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조제가 요다를 만날 때 걸린 시간 서로 어떻게 돼야 한다? 같다라는 그걸 생각하라는 식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풀면 되겠네요.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양변 11을 곱하게 되면 4x는 3y랑 같다. 자,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할까? 위의 식에 3을 곱하게 되면 3x 플러스 3y는 42. 그럼 3y가 4x랑 같으니까 3y짜리 4x를 넣게 되면 7x는 42. 7로 나누게 되면 x는 6이 나오겠네요. 알겠죠? 자, x가 6이다. 요다가 걸은 거리가 6km. 그러면 14에서 6을 빼면 8이니까 조제가 걸은 거리는 8km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제는 요다보다 몇 킬로 더 걸었나? 요다가 6, 조제 8이니까 2km 더 걸었네. 2km.
그 다음 몇 번? 2번. 자,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동시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다는 거는 얘가 걸어서 걸린 시간과 얘가 걸어서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다는 얘기다. 시간이 같다. 걸린 시간이 같다. 이걸 잘 생각해라 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유형 20번.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만나는 문제. 자, 문제번호 761번이고요. 자, 동생이 학교를 향해 분속 80m로 걸어간 지 10분 후에 형이 분속 몇 미터로? 120m로 따라갔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라. 자, 지금 문제 보면 동생이 먼저 출발하죠. 동생이. 출발한 다음에 이제 형이 이렇게 뒤따라가는 거죠. 형이. 동생 먼저 출발하고 형이 뒤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분 후인가? 동생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생이 형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분, 동생이 형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분, 그 다음에 형 기준으로 형이 동생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Y분이라고 잡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식을 만들기 되게 쉽죠? 왜냐면 동생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즉, 동생이 더 걸린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럼 동생이 형이 만날 때 걸린 시간 X는 형이 출발한 형이 이제 만날 때 걸린 시간, 이동한 시간에다 플러스 얼마? 10분을 해야 되겠죠. 동생이 1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무슨 말 이해돼?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두 사람이 만났다. 동생이 먼저 출발한 다음에 형이 따라가서 만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가 같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거리는 뭡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자, 동생은 80이거든. 80, 분속 80. 80 곱하기 시간. 시간의 단위가 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x 곱해주면 되겠죠. 단위가 맞으니까. 뭐 중간에 고치는 거 없이. 자, 이게 거리. 동생이 움직인 거리. 자, 형이 움직인 거리. 형은 분속 얼마냐? 120m. 빠르게. 120 곱하기 형이 움직인 시간은 y분. y. 그래서 이게 형이 움직인 거리. 그래서 동생이 움직인 거리랑 형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다? 같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다. 그쵸?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만 이해 잘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 양변에 40으로 나누게 되면 2x는 3y랑 같다. 아까 첫 번째 식이 x는 y 플러스 10랑 같았었죠.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x는 2y 플러스 20이랑 같고요. 근데 2x가 뭐랑 같아? 3y. 여기다 3y를 넣게 되면 3y는 2y 플러스 20이니까 y 넘기게 되면 3 빼기 2는 그냥 y는 20이 나오겠네요. 자, y가 20이면 20 플러스 10이 x니까 x는 30. 즉 동생은 30분 걸었고 형은 20분. 왜냐면 형이 10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더 10분만큼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형이 떠난 지 몇 분인가? 형은 20분 만에 만났으니까 답은 20을 써야 되겠네요. 자, 알겠죠? 이거 개념 좀 잘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좀 확실히 알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아, 만났다는 거는 결국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거구나. 아, 물론 미주 설정 잘해야 되고요. X분, Y분.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627번. 트랙을 도는 문제. 뭐, 운동장을 도는 문제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766번이고요. 자, 둘레기가 900m인 공원을 다인이는 분속 80m로 걷고, 서빈이는 분속 60m로 걸으려고 한다. 자, 같은 지점에서 다인이가 출발하고 6분 후에 서빈이가 반대 방향에 출발해서 돌면 서빈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가. 자, 이건 지금 반대 방향 걷는 거죠. 반대 방향. 자, 뭐 공원이 이렇게 동그랗다 치면은 뭐 다인이가 이쪽 걸으면 서빈이가 이쪽 걸어서 이렇게 만난다. 뭐 이런 식의 문제란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역시 미주 설정. 뭘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에 안 주어졌죠? 자, 그럼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두 사람 기준으로.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다현이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다현이 기준으로. 다현이가 걸린 시간. 시간을 X. 반대로
서빈이 기준으로 서빈이가 걸린 시간을 y. 만날 때까지 두 사람 만날 때 걸린 시간. 자, 같은 집에서 다현이가 출발하고 6분 후에 서빈이 출발했대. 그러면 다현이가 6분 더 걸었다는 거죠. 만날 때까지. 6분 먼저 움직이다가 만난 거니까. 자, 그러면 x는 서빈이가 만날 때 걸린 시간에다 플러스 6분 하게 되는 게 바로 다현이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움직이 시간.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공원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이 친구가 움직인 거리랑 이 친구 움직인 거리 합친 게 공원 한 바퀴 돼야 된다. 공원 한 바퀴 거리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리를 표현합시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자, 다현이는 분속 80. 그러면 다현이는 x분만큼. 내가 지금 단위를 안 썼구나. 이게 단위 되게 중요합니다. x분, y분. 알겠죠? 다현이는 지금 x분만큼 걸었다. 그럼 80x. 지금 분속 80m니까. 플러스 서빈이는 분속 60이니까 60y. 자, 그래서 다현이가 움직인 거리, 서빈이가 움직인 거리 합친 게 공을 한 바퀴. 거리가 얼마죠? 둘레길이가 900. 이게 900m. 자, 이렇게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쉽죠? 그럼 얘는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4x, 얘는 3y, 90을 20 나누면 45죠? 이렇게. 자, 아까 x는 y 플러스 6이랑 같다. 그럼 얘 x 자리에 넣을까? y 플러스 6을 이렇게. 그러면 4y 플러스 3y는 7y. 4, 6이 24 넘기면 빼기 24가 되니까 여기는 21이 되겠네요. 7y는 21이 되겠네요. y는 얼마? y는 3. 자, y가 3이면은 x는 9가 되겠네요. x는 9. 자, 다현이가 이제 그래서 움직인 시간은 총 9분 동안 움직였고, 서빈이는 몇 분 뒤에? 6분 뒤에 출발해서 3분만 움직였다는 얘기죠. 서빈이 훨씬 빨랐으니까. 빠른 것도 있고, 다현이가 먼저 많이 움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서빈이 출발한 지 몇 분 후? y분. 3분 후.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알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22번. 강물과 배의 속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속력. 자, 771번 봅시다. 문제 771번. 자, 성인이는 배를 타고 길이가 3,000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0분. 거슬러 올라가는 거. 거슬러 올라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강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죠. 그럼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즉 자기 속도보다 더 느리게 갈 수밖에 없죠. 얼마만큼? 강물의 속력만큼 깎이는 겁니다. 자기 가는 속력이. 알겠죠? 자, 거슬러 올라갈 땐 깎이는 거고 속력이 깎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강물 방향과 같이 가면은 당연히 자기 배 속력에다가 강물 속력만큼 더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더 빠르게. 자, 그래서 이때 구하는 게 내가 뭘 구하라고 했다? 강물의 속력을 구하라.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문제에 따라 주어져 있지 않지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뭘 설정해 줄까? 배의 속력. 배 속력을, 근데 어차피 구해야 될 게 강물 속력이니까 강물 속력을 X 잡을게요. 강 속력 X. 자, 그러면은 당연히 배 속력은 Y를 잡을게요. 그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는 미터 퍼 분. 미터 퍼 분으로 잡을게요. 단위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이제 그 표현해주면 되죠. 거슬러 올라가는데 10분 걸렸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원래 배의 속력에서 강 속력만큼 뭐 해줘야 된다? 빼야 되겠죠. 반대니까. 이게 실제로 배가 낼 수 있는 속력이란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시간이 10분 걸렸다. 얼마를? 3,000m 가는데. 거리 나누기 속력은 뭐가 나온다? 시간. 그 시간이 10분. 이게 첫 번째 식. 자, 내려올 때는 같은 방향이니까 속력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물론 거리는 똑같고요. 그래서 걸린 시간이 얼마다? 6분 걸렸다. 이렇게.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오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식 좀 보기 좋게 고치면 y 빼기 10으로 나오게 되네. y 빼기 x는 300. 양변에 y 빼기 x 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y 빼기 x는 300. 밑에는 y 플러스 x를 곱해줘서 얘 없애준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y 플러스 x는 500. 3000을 6으로 나누면 500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강의 속력이죠? x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두 식을 빼야 되겠네.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뺍시다. 그 y 날라가거든요. 그럼 x 빼기 마이너스 x니까 2x. 500 빼기 300은 200. 그럼 x는 얼마? x는 100.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거다. 100.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위, 미터 퍼 분. 그래서 답을 쓸 때 단위를 꼭 써야 된다. 단위 안 쓰면 이거 무조건 자, 이런 식의 문제에서 단위 안 쓰면 틀립니다. 속력 문제에서. 속력에서 단위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100m per 분이다. 넘어갈게요. 자, 유형 23번. 터널 및 다리에 대한 문제. 마지막 유형이고요.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일정한 속력, 문제 번호 775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300m 길이 터널을 지나는데 15초 걸리고요. 1050m 길이 다리를 지나는 데는 40초 걸린다. 이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터널이 있어요, 터널. 이 터널. 터널을 이제 기차가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기차가 이 터널을 통과한다. 통과한다는 얘기가 뭐냐? 자, 이 터널에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차의 앞부분이 딱 터널에 딱 들어갈 시점부터 해서 어디까지? 기차의 이 뒷부분이 터널 딱 나와야, 기차의 뒷부분이 터널 딱 나와야 기차 통과했다 볼 수 있는 거죠. 몸통이 중간에 걸칠까 하면 안 되죠. 터널에.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기차가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이 거리만큼 움직인 거에다가 자신의 몸통 길이만큼, 이만큼 더 움직인 겁니다. 실제로 기차 터널을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는. 이게 포인트란 거야. 보통 그냥 터널만큼 통과한 거 아닙니까? 터널 길이만큼 움직였으면 이 앞부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터널 길이만큼 움직였으면. 이렇게. 터널 길이만큼 움직이면 딱 여기 있는 겁니다. 기차가. 여기서 자기 몸통 길이만큼 더 움직여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린 기차 길이를 x 미터. 단위 중요하죠. 단위. x 미터 설정할게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것만 가지고는 식을 만들기가 힘들 거야. 300m 지난 뒤 15초, 1050m 다리 지난 뒤 40초. 뭐가 없어가지고 속력이 없죠. 속력. 그러면 기차의 속력을 잡읍시다. 속력을 y를 잡을까? y인데 단위가 되게 중요하죠. 미터 퍼 초로 잡읍시다. 미터 퍼 초. 여기서 주어진 게 길이는 다 미터로 주어졌고 시간은 다 초가 주어졌으니까 미터 퍼 초로 잡읍시다. 알겠죠? 기차 길이는 y 미터, 기차 속력은 y 미터 퍼 초. 즉 초당 이러한 미터만큼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300m 터널 지나는데 15초 걸렸대. 그러면 실제로 이 터널 완벽하게 지나려면은 300에다가 터널 길이에다가 뭐만큼? 자기 길이만큼, x만큼 움직여야 된다겠죠. 자, 이게 15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지금 내가 속력을 y를 잡았죠? 이게 15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첫 번째 식. 물론 보기 좋게 하려면 양변에 뭘 곱해서 y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15y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1050m 길이 다리 지난다. 그럼 역시 다리도 똑같은 내용이거든? 터널 지나는 거랑. 이 터널을 이게 다리로만 바꾸면 되거든?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러면 1050 더하기 기차 길이 x. 알겠죠? 이거를 뭐로? 속력으로 나누면 이게 통과한 시간 얼마? 40. 자, 이것도 그럼 조금 쉽게 바꾸면
1050 더하기 x는 40y.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네요. 자, 우리가 기차의 길이 x를 구하는 거긴 한데 일단 우리 저 꼬라지가 y부터 구하기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밑에 거에서 위를 빼게 되면 1050에서 300 빼게 되면 750. x는 날라갔죠. 40에서 15y 빼면 25y. 그 양배 뭐로 나누게 되면 25로 나누게 되면 띡띡 y 나오죠. 얼마냐? 30인가? 그런데 750, 25 나누면 30이죠? y는 30. y는 30. 자, 그러면 300 더하기, 30이면 30 곱하기 15 하면 450. 그럼 x는 150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네요. 맞죠? 자, 그래서 기차 길이는 150m. 기차 속력은 30m/초. 1초당 30m 간다. 근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기차 길이니까 x값 150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 설정 단위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일단 속력의 단위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속력 단위에는 거리 단위랑 시간 단위 다 들어있으니까. 그 얘를 이렇게 설정했으면 그때부터는 시간은 무조건 이 속력에 있는 시간에 맞춰서 해주고 거리는 역시 속력에 있는 거리에 맞춰서 다 표현을 해줘야 너희들이 문제 풀기 좋다는 얘기예요. 안 헷갈리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